장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는, 보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문시장에서의 설전이 제대로 된 표준어입니다. 썰전 아닙니다. 문바라기 관료.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이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새롭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건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민주당 내에서 누구를 대표 주자로 선출하느냐일 텐데요.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대선 상황판에서 공개합니다. 김 시장이 준비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31.4%로 30% 초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이른바 선의 발언으로 추락을 했다가 2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20.2%로 2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안철수 전 대표 11.4%, 이재명 시장이 9.2%, 홍준표 지사가 5.9%로 보수 후보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군요. 그런데 한 가지 여론조사 더 준비했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누가 민주당의 간판으로 적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이른바 정당별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하나 보시죠.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35.7%,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32.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문-안 두 사람이 비슷한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이 박빙을 벌이고 있다. 옆에 자유한국당에서는요,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11.5%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손학규의 대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53.2%로 압도적인 결과,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을 보고 봤을 때 36.9%로 유승민 의원이 후보 적합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적합도로 보면요,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이 35.7대 32.8, 오차범위 내군요. 그렇죠. 그 앞에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요, 그 단순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희정, 안철수, 홍준표 다 조금씩 뛰었죠. 반기문 전 총장이 빠졌을 때 그 표가 안, 여기서 안은 이제 안희정을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황교안 총리가 빠지면서 그 시장의 표가 풀렸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또 홍 이렇게 갔고. 홍.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떨어지지도 않는데 늘지도 않는다. 흡수력이 좀 작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자, 민주당 경선에서 만약에 문 전 대표가 이긴다면 안희정, 이재명 표를 얼만큼 흡수할 것이냐. 사실은 대선에 남은 이제 큰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고비가 있다면 그중에 제일 큰 고비는 그걸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여론조사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 이제 민주당 지지도를 보면은, 자, 저건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안희정 지사 꽤 괜찮게 나왔죠. 근데 안 지사가 사실은 저거는 비슷비슷하든지 오히려 이겨야지 실제 경선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후보 적합도에서 전체 지지율 말고. 이게, 왜냐하면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뭐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안희정 지사를 많이 지지하는데 이분들이 저기도 갈 것이냐, 경선으로. 경선 안 갈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 이거 정당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로는 안희정 지사는 부족하다. 30.8이 아니라 뭐 40%나 뭐 36 정도로 앞서야 될동말동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포인트 많아요, 오늘. 자유한국당 저 보십시오. 저기 이제 되게 안 좋은 징조예요. 뭐냐면은, 다른 당의 이제 후보 다른 당의 후보 적합도를 합치면은 60%, 70%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응답이 한 30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무응답이 많은 거예요. 저기 제가 저 여론조사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다 합쳐 보십시오. 20%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무응답이 80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이건 지금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 대선 상황실에 세 가지 대선 뉴스 준비했는데 첫 번째 대선 뉴스가 방금 말한 그 정상적인 당이 아닌 당의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를 함께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의 전체 지지율이 5.9%로 상승을 했다는 건 저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봅니다.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랑은 상관없이 여론조사상으로 지표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 서문시장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서문시장을 두고 왜 설전을 벌인 것일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지사께서 연 이틀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파는 총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홍 지사님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겁니까? 저는 그냥 가슴속에 묻고 가겠습니다.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참 어이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가는 내 상대가 아니지. 근데 가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대구 갈 입장이 아니지. 이 칼럼 팍 무시했어요. 갸는 내 상대가 아니지. 갸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대꾸할 게 아니지. 여기서 갸는 누굽니까? 김세근이죠. 그렇죠. 일단 홍준표, 김진태 두 분 검사 출신이고 연수원 이제 선후배 사이죠. 검사 이제 홍준표 지사가 조금 더 앞기수죠. 중고등학교도 선후배라면서요. 네, 예. 영남 어디입니까? 영남중, 영남고. 중고. 그래서 이제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창녕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대구로 이사 가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나중에 서울로 올라왔던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같은 당 경쟁자니까 한번 눌러주고 또 검사 후배니까 한번 눌러주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뭐 스트롱맨 얘기하셔서 막말 잘하는 게 스트롱맨이냐 뭐 이렇게 제가 예. 반문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저는 홍준표 지사는 글쎄요, 지금 대선에 정말 나가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 맞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인의 기본적인 품격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뭐 미워도 찍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표도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5.9%. 네, 뭐 황댕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표가 홍준표 지사한테 상당 부분 가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조금씩 이제 분배가 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래서 아마 더 업됐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기자들 만나서 촬영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반말하고 예. 김진태 의원 저렇게 완전히 X 무시하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스스로 표를 득표하려는 전략이 정말 있는 건지 뭐 예. 단시간에 반등할 수 있는데 저렇게 시원한 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아주 단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에게 이른바 저희 돌직구쇼에서 3박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3박들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상 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3박에 대해서 홍 지사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래 하는 사람들 그건 개인적인 도리지 공적인 책무라기보다 개인적인 도리입니다. 난 그래 하는 게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김병미 의원님, 네. 3박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상 외의 발언이에요? 홍 지사님 정신없어요, 지금. 예, 정신없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해야 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홍준표 지사가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양방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국민적 관심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친박과 선을 긋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보수정당의 후보로 굳건하게 서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홍 지사를 만들어낸 건데, 지금 이제 3번의 경선으로 가는 자유한국당의 결선 투표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 선거인단의 구성을 보면은 7대3, 7대3, 5대5예요. 7대3이 뭐냐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7이고 일반 국민이 3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구도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다수의 대주주의 지분을 점하고 있는 건 친박계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그 사람들을
등지고 나서 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홍준표 지사가 만약 한 15% 넘게 황교안 권한대행만큼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보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박계의 표가 필요하기도 하면서도 예. 국민들을 바라봤을 땐 친박계를 제거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얼르고 달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고 일단은 내일 1차 컷오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유의미하지 않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 컷오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친박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구나 볼 수 있다는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5.9%로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문캠프를 조심스럽게 찾는 고위 간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줄 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정부 관료를 상대로 이제 정권 교체될 텐데 제대로 해야지 당장 그만둬야겠다 이런 식의 협박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는 차원도 똑같은 생각으로 하면 차원에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구만요. 여기 국장이 다 사표 낼 거예요. 또 다 똑같은 생각이면 전부 갈아치워야 돼요. 검찰은 그걸 잘한다고요. 검찰 쪽에서는. 예, 새 정부에 맞춰서 검찰 쪽이 개편하려고 이런 게 있는데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정권 교체된 것 같아요. 의문의 검찰은 1패인데 검찰 보세요. 검찰은 그런 걸 참 잘해요. 벌써 다 우리 쪽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까? 당신네도 그렇게 해야지. 다 살펴낼 거예요. 강창일 의원 바로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교체기에 갈아탔다는 걸 대비해서 검찰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말은 실망한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한다. 이번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뭐 얘기를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렇게 벌써 점령군이 돼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하면은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누가 저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이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 같다 저런 정책 같다 하면 그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예. 저렇게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하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지금 요즘 근데 지금은 이제 점령군 노를 하는 일각이 있는 반면에 이게 관료들도 문제라고 합니다. 관료들도 문제다. 관료들은 이미 또 알아서 기어요. 안테나가 또 잘 발달되어 있는 몇 분이 계세요. 캠프에 있는 몇 분들의 이제 교수들한테 손을 대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지가 음지된다는 게 오래된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일각을 담당했던 잘 나가는 관료들 지금 요즘 해외 근무 보내달라고 예. 좀 나가서 피해 있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잠을 못 잔대요. 문 캠프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 빌딩에 저 1층에 커피숍이 있다죠. 그 커피숍에 지금 노란 봉투를 든 사람들이 와서 엄청 죽치고 있다는 노란 겁니다. 봉투가 이게 좀 작으면 문제가 되는데 큰 서류 봉투입니까? 아니면 좀 작은 돈 봉투입니까? 큰 서류 봉투가 서류 이런 봉투죠. 정책이 이런 있다. 거. 뭐 이제 꼭 관료는 아니지만 그게 붐빈다는 이력서. 것 자체만 권력이 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예, 이 공무원 일각과 또 관료 일각을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국회 업무를 오래 맡았던 한 공무원. 요즘 일부 일 상사가 저 문 후보 측근 중에 저 누구 있잖아, 누구 좀 소개해줄 수 없어? 너 앞에 잘하는 동태찜집이 있는데. 전부 들어줄 수 없어도 곤혹스럽다. 문캠의 한 관계자. 노무현 정부 때 인연을 맺은 공무원들이 연락이 뜸하다가 요즘 수시로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한다. 아우, 잘 지내시죠? 저 그때 기억하시죠? 8년 전에 접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간부. 요즘 문캠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느라 바쁜 선수들이 있다는 말이 세종청사에 널리 퍼졌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요. 문 후보 측에서 섀도우 캐비넷과 핵심 보직 리스트를 만든다는 소문이 나면서 거기에 이름을 올려보라고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공무원들을 가리켜 우리들은 문바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TK 출신들은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 앞날이 깜깜하다. 김 기자의 잠을 못 잔다. 뭐 지금 두 가지 모습입니다. 박성기 대변인. 네. 강창일 의원이 사표를 운운하면서 줄 잘 서라 라고 발언하는 점령군 노릇. 그리고 또 다른 반면은 이렇게 줄을 서기 바쁜 관료들. 대한민국 저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 탄핵까지 왔는데 강창일 의원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가 뭐죠? 문체부 공무원들. 당신들 이거 제대로 못했으면 걔들 사표 받아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인사권 남용한 거 아니에요. 권력 행사를 하면서요. 그거 가지고 지금 김기춘 실장이 구속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그 검찰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대놓고 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가면 더 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그 뒤에서 해도 문제인데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뭐 더 예.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입 단속해야 되고 행동 단속하지 않으면은 지난해 1년 전쯤에 한나라당 우리 새누리당 회의실에 붙어 있었던 거 알죠?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예. 그거 하고요. 예. 좀 관료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있어봤지만은 오히려 친분을 과시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 사람 같은 고향이지, 같이 친했었지 하고 하는 사람들 눈에 띄어서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은밀한 사람들은 정말로 은밀한 시간에 봉투 들고 옵니다. 예. 두 가지로 옵니다. 두 가지 봉투가 오는데 하나는 좋은 건 그래도 정책 제안 같은 걸 가지고 와요. 이거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안은 이런 겁니다. 그거 가져오는 걸 그래도 좋아할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들 이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때 예. 당신에 대해서 이런 거 했었습니다. 살생부죠. 예.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 가리셔야 합니다. 잘 가리셔야 된다. 세 번째 대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봉투가 무서워요. 함께 보시죠. 환경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일부 지지 민심이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외치는 문안 양강 구도 과연 현실화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강구도 대결이 될 겁니다. 거기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돗자리 3탄 나왔어요. 이번 대선은 나와 문재인의 싸움이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집에 가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황교안 총리 못 나온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1, 2탄은 맞췄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눈을 얘기했었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죠. 정치인들은 자기 주문이 굉장히 주문이다. 중요한 예. 거잖아요. 자기 확신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아마 끝까지 가서 이제 한번 붙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저쪽 변수는 이제 정말 문재인 대표가 나오느냐, 혹은 안희정이 나오느냐, 혹은 여기서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상당 부분의 표는 실제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3탄 예언도 적중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반딧불이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